조선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과연 과학과 이성만을 따랐을까요? 왕의 결정 뒤에는 언제나 철저한 논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조선 왕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주술사와 무속, 부적과 마법, 그리고 귀신을 불러 정치 결정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일화까지 궁중의 또 다른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유교 국가였습니다. 성리학을 국시로 삼고 무속이나 불교는 천하게 여겼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실 내부에 은밀하게 활동하던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술과 무속의 세계. 어떻게 이런 모순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유교를 표방한 조선도 현실에서는 사람의 감정, 운명, 질병, 정치적 결정 등 수많은 문제를 이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늘의 명을 중요시한 왕들은 신비한 힘을 빌리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조선의 궁궐 안에는 항상 비밀스러운 존재들이 함께했습니다. 왕실 전속 무당, 점술사, 그리고 기문둔갑에 능한 도사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왕의 운명을 점치고 부적을 써서 병을 다스리며 심지어 전국의 흐름까지 읽어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선 궁궐에는 내인여라는 여의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병을 진단하는 척하면서 환자의 귀기를 살피고 부적과 민간요법을 사용해 왕실의 병을 고쳤죠. 실제로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왕후는 병이 났을 때 명의보다 무속인을 더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왕후가 병에 걸리자 꽁에간, 백사의 살을 태운 재를 섞은 물, 귀신을 쫓는 부적을 태운 물로 목욕시키는 등 온갖 주술이 동원됐습니다. 심지어 한양 외곽에 있는 사찰에 무속인을 보내 기도를 올리게 하고 원기가 떠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며 귀신을 진정시키는 제사까지 지냈다고 하니 유교 국가라는 게 무색할 정도죠.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와 관련된 일화입니다. 정조는 실학을 중시하고 과학적 사고를 했던 개혁군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주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기문둔갑을 익힌 도사들과 접촉했고 특히 정치적인 위기에 빠질 때마다 비밀리에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정조가 밤에 술상을 차리고 북을 치며 귀신을 부른 뒤 궁녀들을 시켜 귀신의 말을 적게 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속이 아니라 정조가 일종의 샤먼이 되어 왕이 직접 귀신과 교신한 사례죠. 어떤 경우엔 선왕영조의 홀령이 나타나 조정의 대소사에 조언했다고 하여 신하들이 그 조언을 실제 정치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무섭다 못해 오싹하죠. 정조뿐 아니라 조선의 왕들은 기문둔갑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기문둔갑은 원래 중국 삼국지 시대부터 내려온 병법이자 점술입니다. 날씨, 풍수, 시간, 방향 등을 조합해 가장 유리한 길을 점치는 방식이죠. 조선에서는 주로 군사 전략, 왕의 행차, 궁궐의 계보수 혹은 암살 위험이 있는 날을 피할 때 쓰였습니다. 특히 영조와 정조는 기문둔갑이 곧 천지의 이치라며 유능한 도사를 궁중에 초빙해 기륭을 점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궁궐 내의 특정 건물은 사신사라는 음양오행적 배치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기문둔갑 이론에 기반한 것이라 전해집니다. 왕의 침실 방향, 창문의 위치, 심지어 궁녀들의 방 위치까지도 이 풍수기문에 따라 정해졌다고 하니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일종의 과학처럼 여겨졌던 셈이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조선시대 왕실에는 국가용 부적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고입니다. 조선의 실록을 보관하던 이 사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에는 실록뿐 아니라 나라의 국운을 지키기 위한 부적과 봉인이 숨어 있었고 입구에는 금단 부적이 걸려 있어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죠. 실제로 전쟁이나 큰 환란이 올 때마다 일부 대신들이 사고의 봉인을 열어 하늘의 뜻을 보자고 건의한 기록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존재. 바로 왕실 무당입니다. 이들은 보통 정식관직이 아니었기에 기록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내명부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비의 병이 낫지 않을 때, 궁중에 불길한 일이 연속될 때, 또는 태어난 왕자의 운명을 점칠 때마다 이들이 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인현왕후는 폐위된 뒤 복이 되기 전 몰래 무속인을 불러 점을 봤다는 기록도 있고, 숙종 역시 천관이라 불리는 점술사에게 조정의 흥망을 점치게 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왕실 내부의 중요한 결정 변수였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교의 그림자 아래 철저히 숨겨진 마법과 주술, 점술과 기문둔갑의 세계. 우리는 역사서를 보며 이건 미신이야라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진실이었고 때론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혹시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선 왕들은 왜 이런 신비로운 힘을 빌리려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